오늘 민족문화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식 행사를 맡은 조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어떠세요? 광복 79주년과 우리 민족문화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식이 벌써 이제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5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 지금 나라의 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은 복잡하고 참으로 참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을 접하고 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 민족문화연구회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잔치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족문화연구회 5주년이 되기까지 우리 회원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미당 친일문학상인 미당문학상을 우리가 폐지한 데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인 문학상도 폐지해야 되고, 팔봉 평가 문학상도 폐지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회장님들과 함께 계속 해 나가고 또 그동안에 해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진행에 앞서서 호국 선열에 대한 묵념과 먼저 가신 문인들에 대한 묵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좀 빨리 했습니다. 바로는. 네. 저 순서는 이 식수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 식수를 한번 보시면은 임원영 선생님이 원래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다른 행사 일정이 겹쳐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격려사는 잠시 미뤄두고 우리 순서에 앞서서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장우원, 우리 음유시인 장우원 선생님께서 멋있는 노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노래도 왕창해서 늦게 끝내야 되겠네요.
아름다운 그이는 새하얀 눈 내려오며 산 위에 하나의 뚝뚝 서 있네. 그 고운 가슴에 노래 부르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랑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사람 거기에 저도 좀 끼워주시고 어떻게 한 곡만 더 할까요? 두 곡을 더 할까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광복은 됐는데도 참 나라 꼴은 점점 더 무서워지네요. 강화문에서 걸어오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시체들이 걸어다닌다. 태극기 들고 미국 국기 들고 내용을 했었는데 참 참담합니다. 통일은 언제 될지. 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돌아서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끝나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어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에 나가고 갈 테야. 목에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비도 또이 울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가사가 이렇게 쓰여요.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다들 행복에 나가고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에 나가고 갑시다. 제야 가수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도권 가수가 되면 가사 안 깎아요. 아니 오늘 행사 생략하고 노래나 부르자. 제가 올 때 약간 처음 보는 지금 사회라 굉장히 떨고 왔는데 장원 선생님이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고 왔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앙송 일부 신앙송 순서인데요. 신앙송은 정소술 선생님, 김영로 선생님, 박원희 선생님, 권순자 선생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낭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끝나면 문장문장 나와서 신앙송 해주시면 돼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민수 형이 잠깐 좀 놔주실래요? 저 울산에 내만 늘 다니는데 울산에 얼마 전까지 울산 작가회의 회장님도 하시고 개인 사업도 하시는 한게 바빠가지고 늘 못 오시다가 마음은 늘 있었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자주 오실 겁니다. 못난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가 난리더만요. 그 뜨거운데 노인네들 70, 80, 90까지 되는 노인네들 앉혀놓고 그 많은 짓이 모르겠어요. 이제 갈아엎을 때가 늦었다. 많이 늦었다. 지난 겨울 갈아엎지 못했던 논에 풀이 무성하다. 만두산 드렁치까지 내려와 얽혀 살자 창거리다. 논인지 불밭인지 모를 고라니 멧돼지들의 단치판이 됨. 늦었다. 많이 늦었다. 비료값 농약값 못 당하는 농사라고 때려치운 모두 내 잘못이다. 날씨 탓 시세 탓만 한 모두 내 잘못이다. 하늘과 물고만 바라본 모두 내 잘못이다. 늦었다. 많이 늦었다. 지금이라도 모두 갈아엎고 농심에 불 붙일 때, 그들만의 역겨운 국제판 종식시킬 때, 비료값 농약값의 탄압으로부터 하늘을 빙자한 물고기 횡포로부터 농심의 투박함을 앞세울 때다. 거침없는 쟁기의 정의를 빌릴 때다. 덜불되어 퍼져나갈 이 땅의 혁명을 말할 때, 노란 역성의 봄을 몇 비나리 온몸으로 외칠 때, 점령군 고라니 멧돼지들에게 단 한 톨도 뺏기지 않고 4대 모사꾼 드렁칠에 대해 단 한 편도 내주지 않고 오로지
민중들의 노나매기 세상을 위해 묵힌 땅, 은 땅, 뺏긴 땅, 딸린 땅, 지킨 땅, 몽땅 땅거리 송그릇째 갚아 엎을 때 바로 그때다. 늦었다, 많이 늦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가 어수선하고 밖에 나가서 저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또 다시 된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이 외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그 사설을 조금 읽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읽기를 한번 안 읽을게요. 우익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읽겠습니다. 식민의 시대를 일본의 우익들은 일제 강점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일감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것은 북에서 쓰는 말이라 한다. 우리는 북이나 남이나 같은 동포다. 우리 우익들도 일본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일본이 합방을 해서 우리가 발전했다 하고 일본에 대해서 강제로 합병한 것이 아닌 우리가 자진해서 식민의 나라가 된 것으로 말한다. 그것은 일본의 원리를 그대로 말하는 한국에 사는 일본에 불과하다. 다시 우리를 일본의 노예로 종으로 만드는 망언의 다름 아닌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승만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보아야 한다. 미군정이 서던 시기를 다시 보아야 한다. 신채호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어야 한다는 말로 임시정부를 떠났고 이승만은 친일 우익과 미군정의 중이었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북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남의 역사는 아직도 친일 우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청산도 못하고 산다. 김구 주석이 서거한 지 75년이 되어간다. 통일을 진정한 독립을 원했던 국내 국외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정부의 선열들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참 슬프다. 네. 시 읽겠습니다. 광복 80년. 올해가 79년인데요. 이건 어쨌든 80년 붙인 이유는 어쨌든 내년이면 80년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광복 80년. 아직 먼 해방의 길목을 김구는 걷고 있다. 중경으로부터 죽음의 땅을 딛고선 우리의 열사들. 한강 여의도 비행장에 내릴 때 광복은 눈물에 눈물을 더한 세상이었다. 식민의 땅을 지나 또 점령군이 진주, 남은 남대로 미군이 점령하고 북은 북대로 소련이 점령한 북의 세상. 김구는 아직도 38선을 걷고 있다. 붉게 타오르는 사선을 걷고 있다. 친일 청산도 하지 못한 광복의 땅. 언제 대한의 독립은 오려는지 해방 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주권마저 없어진 것처럼 동족 간의 전쟁이 오고 해방의 긴 날들을 쓰러진 사나요. 광복 80년 사도광산은 민족의 한, 강제노역도 핍박과 임금도 식민지 안을 담은 채 광복 80년을 향해 가는데 치욕의 역사를 묻지 못하고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고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아직 김구가 잠들지 못한 선일들이 땅 팔고 미국 말리 먼 땅으로 도망다니며 학교 세우고 군대 만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목숨을 담보로 건네고 선열들 누구 하나 잠들지 못한 조국. 아직도 우리는 해방 80년, 분단 80년, 조국의 뿌리 깊이 피멍든 일제강점기 핏물도 빼지 못하고 친일의 세력이 지배한 강산, 언제 진정한 독립, 김구가 잠드는 하늘 땅, 선일이 맘편히 잠드는 조국은 얼마나 지나야 분단의 길을 걷지 않고 진정으로 잠드는 땅, 강, 산, 하늘 모두가 기뻐하는 독립을 오는가? 언제 김구는 선열들이 진정한 독립의 발걸음을 멈추는가? 권순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광복 79년을 맞아가지고 또 2025년 50년을 맞아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녀 기림으로서 보겠습니다. 소녀 기림, 소녀들, 그 여자들을 위하여
소녀 내 심장을 꺼내고 몸무게를 알아 내 영혼의 값을 매기는 소나 너는 지금은 어디서 값을 치르고 있느냐 14살 단발머리 새까만 빛을 어디로 팔아넘겼느냐 여린 자궁과 가늘던 잔뼈와 붉은 피가 노래하던 복숭아빛 살결을 어디로 저당 잡혀 내 육신을 살찌고 있느냐 산발한 나의 머리칼 수백 수천 개 붓으로 삼아 내 악랄한 행동들을 하늘에 새기고 땅에다 적었다. 빛발산 눈으로 거짓 투성이 행동들을 날마다 짓지으며 새겨놓았다. 나의 소녀는 가고 낡은 몸이 다시 뼈들을 추슬려 짜 맞추고 터진 핏줄 너덜너덜해진 살갗과 기억을 잊고 키워 뱃살 아래 다시 섰다. 쏟아지는 머리카락들, 피눈물 방울들, 온몸 살가죽에 쏟아지던 수천 개의 하늘들, 모조리 불러 여기 소녀로 새겨놓았다. 뭉개진 꿈을 불러 단발머리 14살 소녀로 새겨 네 분 선생님들 시 낭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뒤로 걸어가는 것, 다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느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다음 순서는 각 사무국장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계 보고가 있는데요. 김정숙 선생님이 오늘 사무국장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권인상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은 유인물에 보면은 회계 보고가 붙여져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회계 보고 이거 돈 앞에 쓰고 다른 데안 썼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요 맨 끝에 보면 돈 이렇게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앞에 쓴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임하면은 이 경비를 써야 되는데 이 경비 아끼려고 우리가 십시일반 해갖고 돈 내고 남는 돈을 여기 갖다 쓰고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돈 관계가 사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숙 선생이 시인이 이제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또 일을 다 하시니까 이 돈 관계 이 회계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안 뽑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김재한 선생이 온다 그랬는데 어디쯤 오신지 오셨네. 아이고 김재한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 작전 다 짜고 뭡니까 이게 이민단체 이게 하는 거 복잡하더라고요. 다 했는데 하여튼 하나 안 돼갖고 좀 탈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자발적으로 좀 맡아주실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젊은 엑셀과 한성을 모험을 해가지고 젊은 미담 선생님 좀 맡아주시면 젊은 미담 선생님 좀 맡아주시면 이거 산수 아니라 그냥 숫자만 쳐넣으면 되는데 산수도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냐고 이창규한 거 아니 권민경 선생님 공직에 같이 이영신 이승영 씨? 네.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승영 씨는 오늘 박수 좀 치십시오. 나와서 한 말씀 하세요. 제가 많이 있다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난가
그럼 갑자기 저는 제가 가입한 지 이제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신고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재경 씨 예? 감사드리고 축하드렸어. 세계만큼에는 데뷔 감면이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회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철영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은 세미나 보고 이영석 선생님 나오셔서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단톡방이 바쁜 것 같아서 저는 광복절 이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효숙 선생님 말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또 그분이 이제 통일문화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재용 선생님이 그 통일이나 이런 학문 쪽으로 아주 대학자셔요. 근데 이제 그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통일문학을 강의한 김효수 선생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끝에 그냥 그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다 해서 어제 늦은 시간에 대충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미나 준비위원회에는 그 김종숙 선생님 계시고 김훈기 선생님, 양혜영 선생님, 영욱현 선생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있고 맹문재 선생님이 말없이 말하는 자로서 같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네, 세미나 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행히 오늘 거의 제가 그때 사무총장님이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분 그 자리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는 제가 그만한 근본이 못 되는데 어쩌다가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려사 임헌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인사말 이제 모시면 되겠고요. 신앙독은 그 김자연 선생님과 문창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신앙독을 하실 거고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계속 작년까지는 친일문학 반대, 친일문학상 반대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세미나 주제가 그쪽에 전부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임원영 선생님도 계속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뭔가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일문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단락이 좀 많이 정리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항일문학과 이제 통일문학으로 영역을 넓혀서 처음 시작을 하니까 항일문학 총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총론이 있고 강론한 부분 그 다음에 통일문학에서도 역시 총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활발한 강론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항일문학 총론과 통일문학 총론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항일문학 총론에는 이규배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고요. 이철경 선생님이 그 토론을 하시기로 했고요. 항일문학 강론에는 신영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양혜원 선생님이 토론을 하기로 하셨고요. 통일문학은 김재용 선생님이 원광대 교수세요. 김재용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김호숙 선생님이 토론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론회는 늘 맹문재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셨었는데 올해 같은 날 김남주 30주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국현 선생님이 앞으로를 맡아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일이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일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 조금 더 수고를 하시면서 세미나 그리고 그때 세미나 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 날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회원보고 공윤수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톡방에 한 140명 정도가 회원분이 계시고요.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톡방에는 없지만 이제 활동한다고 보는 회원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메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탈퇴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일해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참석을 자주 하시고 톡방에서 이제 자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회원을 좀 늘리는 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이 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체되어 있어요. 딱 그 프레임 안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활동적이신 분들이시니까 회원분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가행동보고 장원 선생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랑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회원들이 대부분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회의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저희도 사실 작가행동 작년에 올해 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가장 크게 저희들이 해마다 가장 크게 주력했던 게 독립문학상 반대 집회인데 지금 봐서는 더 활발하게 독립문학상 시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돌아가는 코로나니까 해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쯤에서 하필 또 간절기라는 날이 또 굉장히 추워요. 또 두껍게 입기도 그렇고 얇게 입기도 그렇고 그때쯤에 저희가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동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6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30분 정도 되시거든요. 한 분씩만 손 잡고 오셔서 올해 정말 끝장내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문학상 반대 집회를 저희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독립문학상 반대 세미나에서 나온 그 공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독립문학상에 관한 것보다는 항일문학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회 자료를 만들 때 좀 참고를 해서 자료를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집회에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발언하고 신앙송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부탁드릴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축으로 꼭 나오셔서 그날 집회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는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 회원분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홈피를 좀 홍보해야 돼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께서 시집이나 뭐 작품집을 내셨을 때 우리 홈피 사무국장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피 사무국장님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강태승 선생님 나오세요. 들결에 저도 모르게 멍청하게 맞는다 그래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반성하고 괜찮아서 카톡에 올라오거나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올려주세요. 우리 또 회원님들이 열심히 이제 참여 활동을 하셔서 우리 홈피 담당 사무국장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행사 사무 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뭐 제가 그동안 맡지는 않았었지만 처음으로 지금 맡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들을 적어 왔습니다. 잘 기억도 이제 요새 잘 나질 않아가지고 네, 적어 와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작년 일이죠 대부분이 민족문학연구회 창립 4주년 기념을 2023년 8월 19일, 15일 날 그날은 못했어요. 19일 오후 18시 청년문화공간 제2호 4층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 또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비판 세미나를 2023년 11월 4일 13시에서 17시에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또 개최를 했고 동인문학상 표지 촉구 작가 행동을 2024년 12월 8일 오후 16시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세미나나 그 이제 행동 우리가 이제 그 동인문학상 폐지 촉구 집회를 뒤어서 이제 할 거예요. 곧이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 꼭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가 친일문인 문학상들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족문학연구회 조직 구성을 5월 7일 구성됐어요. 그 구성원은 아까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세미나 실장의 이영숙 선생님이고 회계 김종숙, 작가행동 장호원, 민족문학사상 공경교, 회보 이문복, 회원관리 공민숙, 행사는 조미, 홈피 강태승 이런 선생님들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로 한번 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이철경 이철경 선생님 속 빼놨는데요. 죄송해요. 이철경 선생님 또 회계보고 맡으셨다는 거. 네, 그거를 짚어주셨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이제 그 행사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신앙송 2부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앙송은 최종천 선생님, 강민숙 선생님, 이철경 선생님 순으로 나와서 신앙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천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 티읕기라고 하시는 우리나라의 영어를 보급한 우리 민재희 선생님이라고 시사인머사 회장이 되었는데 오래전에 잉글리시 900이라는 트위터에 있었죠. 국민영어교 때. 그걸 관여해서 그분 시에 속죄양이라는 시가 있어요. 속죄양. 그래서 여기서 속죄양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강대국 속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그래서 유교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시가 저는 대한민국의 시사를 관통할 최고 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재식 속죄양을 한번 시켜가지고 또 한 번 시키고 합니다. 그걸 흉내를 냈습니다. 일본 흉내였습니다. 태극기 속마른 하늘엔 웬 날벼락입니까? 국기 계양대에 떨어지는 태극기가 내 다섯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내가 빼앗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빼앗으면 내 것이 되는 하늘에 태극기는 걸어서 뭘 하겠습니까? 애국가는 그만두고 차라리 육제야백이나 구다 갈까요? 조국과 동족을 적정거리 삼아 튀김 땅을 쪼개는 도박판입니다. 정치판이 그렇다는데 자유나 평화 따위는 형이상학이든 형이하학이든 빗계로도 따져봐도 헛도는 이야기. 청년 하나가 태극기를 몸에 두고 스스로 불살랐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일식을 짙게 가지고 불을 바르고 극장철을 보고 있는 당신은 행복해 보입니다. 누가 있어 당신의 행복에 하자를 걸겠습니까? 다음은 태극기 그대들이 집값 구하는 태극기, 성조기에 가려 보이지 않는 태극기, 티베트도 당당히 귀를 철철 막고 있는 태극기, 염치 불구하고 태극기를 내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에 다 묻어두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일도 없습니다. 태극기는 공장에서 만듭니다. 온갖 절감으로 만듭니다. 기계로 찍어냅니다. 어쩌면 국민의 수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저마다 하나씩 태극기를 손에 쥔다고 하여 나라와 동족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일일이 남아 서박단.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희수 선생님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민숙입니다. 저는 민족문학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척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한국 작가의 이사활동 할 때는 1년에 4번씩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많이 만났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금단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작가 이사 활동하면서 친한 시인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못 보니까 진짜 사람들 못 보면 이런다고 하던데 내가 금단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영숙 선생님께 제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해 문학에 대해서 저한테 논문 원고 청탁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 그 공강규 선생님하고 저하고 공강규 선생님 작가론 쓰고 저는 작품론, 신경림의 작품론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시립대학교 교수 책 윤문 작업을 하면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영수 선생님이 연락 와서 그것도 쓰고 싶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했는데 아니다고 해서 또 이제 한 열흘 있다 연락 오면 써야지 했는데 다시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후회했는가 봐요. 다행입니다. 예. 붉은 혓바닥을 기억한다. 1.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없다. 대한제국도 없다. 나라가 없는 나라 학교 운동장 홀로 펄럭이는 윗장기 앞에 무릎 꿇으며 뚝뚝 눈물 흘리는 제국의 지성들 주손의 말과 글도 버리고 상투까지 잘라버리라고 외치던 내 선일체 그 목소리 아직도 쟁쟁하지 않는가. 주섬 반도를 넘어 간도 만주 그 넘어 연해주까지
일본이 되어야 한다며 부르짖던 그 소리 대동아 공영권 아비도 버리고 아비의 아비까지 버려야 산다며 붉은 헛바닥으로 조선의 젊은이들 머나먼 이국 땅 전쟁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에게 다시 무릎 꿇으란 말인가? 헐헐 불살라버려야 할 구르게의 역사를 다시 불지피려고 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의 핏줄이란 말인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용 선생님 나오셔서 신앙 정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철용입니다. 예전에는 평론도 했었는데 일하느라고 평론을 못하고 그냥 시만 쓰고 있습니다. 여행만 다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전에 그 2016년 그 박근혜 탄핵할 때 함께 했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박근혜 탄핵도 하면서 또 그 서정주 미담문학상 반대에 굉장히 우리가 치열하게 함께 해서 그 끝내 이제 중단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초에 묻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문인들, 우리 그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묶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이번에 시 쓴 거는 그 작년 11월하고 그 며칠 전에 그 연해주라든가 또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뭐 북만주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그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 여기 계신 분들이 작가분들이 그러한 시대 상황적 소명을 정말 그 좀 투철하고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이철경 항일 무장투쟁길 따르던 그의 겨울과 여름 북한도 연해주 지나 만주로 이어지던 구한말 일제강점기 순환의 역사 그 암흑의 천일 공로할 일제국주의의 만행으로 발길마다 비석마다 눈물 흐르네 빼앗긴 조국을 떠나 오래전에 옛 우리 땅에서 민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독립을 위해 고려인으로 싸웠던 한일 여성 혁명가 키드 알렉산드라 혼이 담긴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암으로 강물을 보며 일렁이는 통안에 눈물을 흘리네 영길 블라디보스토크 목단강 하얼빈 대련에서 해방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군 의열단 일본 제국주의 적국의 사형 선고에 대한의군 안중근 참모 등장 의거를 기리며 관동 법원에서 동쪽 이정자의 분노에 눈물 흘리네 끝나지 않은 반민족 친일 세력의 역사 전쟁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적무리의 바퀴벌레처럼 유정자 밑으로 몰려가 역사를 되돌리려 하네 분단의 남쪽 우리 땅 갉아먹는 야욕을 못 버리는 일본 부흥의 불쏘시개로 던지려 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신앙송은 모두 마치고요. 방금 저희가 이제 기다리던 임원영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 무더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 모시고 격려사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모이면 왜 하필 이런 장소 정해가지고 8.15 때 이 부분에 오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8.15 때는 원래 이런 행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시장 앞에 보면 저거 길이 막혀가지고 엉망이에요. 시위하는 거
찬성파, 지지파, 반대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런 투쟁식 들으니까 참 저도 힘이 나요. 그런데 그동안 이 여러분들이 이 민족문화연구회가 창립된 뒤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저는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만 맨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쓴소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쓴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쁠 테니까 그것도 다 못하겠고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문학은 이제 죽었다. 끝났어요. 이 문학 단체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젊은 박근혜 촛불 때만 해도 시가 있었어요. 최근에 촛불 집회에는 시가 없어진 지 오래돼요. 여러분 그거 나와서 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잖아요. 누가 듣고 싶어도 안 해요. 그 시인이 왜 있어요? 원래 시라는 건 낭독의 시인데 옛날 원시시대 시라는 게 뭐 인쇄체 되고 뭐 그런 게 시입니까? 대기 따라서 낭독하는 게 시죠. 도대체 이 문학이라는 게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뭐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뭐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끼리 서로 알아주는 거야. 지금은 이제 시인이나 소설가나 평론가가 자기 글 쓰면 자기 독자 자기가 만들어야 돼. 아무도 안 만들어줘요.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동창자들 시집주면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아 이제 눈 나빠가지고 책도 못 본다. 책 안 받아요. 왜 이래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왜 여러분들은 촛불 시위 때 하는 그 윤석열 퇴진 유행가 가사처럼 왜 그렇게 안 써요? 그랬어야지. 여러분들 그걸 쓰면은 그걸 붙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줄을 썼어요. 그래서 참, 이 앞으로 이 세월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온 세계가요,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 이름 대어보세요. 전부 엉망입니다.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 아닌 국가 원수가 한 놈도 없어요. 한 새끼도 없어요. 난 뭐 자신 있게 말해요. 어디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개새끼. 여러분 개새끼 모시는 거 사니까 좋아요. 저런 걸 놔두고 사람들이 살면서 뭐 문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민족문학회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잘하면 우리나라 문단 풍토도 좀 바꾸고 이게 주주 그야말로 그냥 문학 풍토 주주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되겠다고 상당히 저도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물론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다 잘못됐죠. 지금 이제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할 거는 올해 이제 뭐 11월 15지금 주제가 달라 바꿔졌습니다. 그 전에 맨날 무슨 김동인 가지고 하기 전에 맨날 바꾸라고 그랬죠. 지금 김동인 요가만 누가 들어줘요? 누가 관심 있어요? 김동인 막상 누가 받았고 누가 관심 있어요? 언론이 관심 있어요? 문학인들이 관심 있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 해야 돼요. 조정래가 맨날 한 얘기가 있어. 문학이 왜 안 되느냐? 문학도 상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상품입니다. 실화는 상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누구냐? 소비자예요. 국민이에요. 조정래 한 얘기. 문학이 안 팔리고 문학 시대 갔다.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소설 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춘문예 소설 재밌어요? 봐요. 나도 그걸 신춘문예라고 몇 번 안씩 상금 주고 내가 신문사 사장 그때 신문이 없애버려. 그게 무슨 소설이야? 시. 신춘문예 시. 잘 썼어요? 그 누가 읽어요? 문장과 학생들이 나오죠. 아니, 문학이 문장과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지금부터 그 문학을 하려면은 말로만 그냥 민중소설을 하지 말고 진짜 민중소설을 들어가 보세요. 시위 현장 가서 이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은 김지아처럼, 김지아 만년에 물론 변절해가지고 욕도 먹지만 잘할 때는 얼마나 잘했어요. 왜 그렇게 이름 나왔습니까? 잘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김남주처럼. 저는 뭐 김남주가 김지아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김남주는 지금도 독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내보다 더 알겠어요. 시인만 시, 소설 써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쓰면 난 시소설을 못 써가지고 평론 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보다 훨씬 더 잘났어. 나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꿈이 시인이 되는 거였어.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소설 썼거든요.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대학 와서 평론을 하니까 첫 번 평론 쓸 때만 금방 그냥 당선돼요. 평론, 내가 농담으로 그러거든. 문학 창작반에 강의 교육 할 때 시 쓰다가 안 되면 소설 써봐라. 그것도 안 되면 아무거나 써봐라. 그것도 안 되면 내한테 또만 1년 만에 평론가 만들어주겠다. 난 1년 만에 여러분 평론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평론가는 만들 수 있지만 시인은 만들 수 없어요. 지가 써야 돼. 그 차이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평론가라는 게 참 외로워요. 아무리 잘 써도 읽어주는 애독자가 없어요. 모든 평론 독자는 다 욕지거리야. 야, 너 이번에 쓴 걸 보니까 무슨 구절이 잘못됐더라. 전부 아는 척하고 이지랄해. 저도 모르는 거거든. 좀 내 길게 해도 되죠. 근데 좀 길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참 여러분들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문학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열정이 있는데 이제야말로 그럴 때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던 거는 딱 적어두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일정적으로 모여가지고 시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조금 시위 나가서 사람들 어떤 구절에 박수 치는 보고 그 박수 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도 여러분 시비를 써야 돼요. 난 선동시다는 건 아닙니다. 김지아나 김남주가 선동시만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걸 뛰어넘은 예술성이에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해봤자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고 하나 말한 얘기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뭐 이시 좋더라 하고 뭐 좋더라 한다고 진짜 좋아요. 이사도 다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화끈하게 여러분들 후반기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화끈하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 문화표현을 생기나게 야 이제 나도 그 유종문화가 미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난 전체에서 그런 모임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사 하나라도
뜨지 않게 좀 독자 모아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시보고 박수치고 좀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좀 모이게 해가지고 독자 안 되면 막 여러분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려면 내 친구 실제로 말하고 좀딴 사람들한테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좀 모이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발 우리 패거리 만듭시다. 패거리, 독자 패거리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좀 화끈하게. 그리고 뭐 하려면 매체 요새 유튜브 매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두 곳이라도 잡아가지고 생중계 하도록 해서 그냥 막 이메일로 보내고 말이죠. 그런 좀 매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화 시키느냐, 우리 이 연구회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느냐, 제가 거기 좀 초점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복, 저는 광복제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8.15, 광복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에요. 8.15예요. 8.15. 이 뜻깊은 8.15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짜 한번 하자.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주 그냥 어떻게 앞길을 걸어 나가야 될지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저희가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회보 및 기관지 보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회보 보고에 이승 편집위원님 나오셔서 회보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있는 일하는 이순인데요. 이문복 선생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건강도 안 좋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보가 전에는 16쪽을 이제 발행을 하다가 지난번부터 24쪽으로 쪽수를 늘려갖고 전에는 우리 신작시를 8분, 시를 기준으로 8분 작품을 싣다가 이제 22분으로 지난번 여기 13호가 24년 가을호가 아니고 봄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양을 늘렸는데 제가 이문복 선생님 대신해서 부탁을 2가지만 할게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편집위원 들어서 같이 해보니까 누구의 원고를 실을 것인가 그걸 선정하면서부터가 이제 아주 지난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을 때 또 선생님들께 원고 청탁을 해요. 청탁 그 전에 실어주실 수 있나요? 그걸 알아보는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편집위원들이 나눠서 하는데 선생님들 원고료도 없는 이 작품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한데 사양하지 마시고 다들 웬만하면 대답해 주시고 이제 기일까지 원고를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청탁서가 갈 때 시는 몇 줄, 산문은 200장 뭐지 몇 장 그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면이 작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두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은 그 실무자들이 조금 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원영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써야 되나 이런 얘기 듣다가 제가 갑자기 현실로 뚝 떨어져갖고 여러분들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 오늘 즐겁게 그래도 그냥 만났으니까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족문학사상 보고 공감민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매년 한 권씩 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일단 원고 마감을 9월 20일에 하고 발행을 11월 2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한 400여 쪽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서 500부 한정판으로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청탁대상은 1, 2호 필자는 일단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작년 말 연회비 완납자까지 청탁을 해서 일단은 해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청탁 배제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권고는 그 대만의 전후 이 9.1 내국 문인 처리 문제 이걸 대만 정치사를 전공한 사람을 통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건 특히 고려인 문학입니다. 고려인 문학인데 고려인 문학이 거의 다 끊겼어요. 그 한글을 쓰는 분이 없어서. 근데 사할린 쪽에는 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런데 이 옛날에 소련 연방을 중심으로 한 이 고려인 이 문학을 했는데 수집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민족문학 동양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관련해서 민족 문제, 민족 문제를 키워드로 해서 한번 필자가 있습니다. 유경환이라고 이분이 있어서 이분한테 한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문학 전통 연재를 계속 해오던 건데 이거고 1, 2호를 또 평가하는 원고도 하나 좀 이렇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창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 자주를 주제로 해서 표현들한테 청탁을 해서 몇 분이 되든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고 좋은 원고들이 많다. 1호도 좋았는데 2호도 상당히 좋았다. 이 필요한 잡지다. 우리 국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다 쓰시고 이렇게 잘 쓰시고 또 용기 있는 원고를 주시고 이렇게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호 발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계획을 명문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5년 전에 서대문 정서에서 민족문학연구회 창립을 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니까 정말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10년 계획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문학 창립할 때 150여 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또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 한 240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또 함께 활동하시다가 탈퇴하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조직이 튼튼하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시민운동단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들께, 회장님들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이런 우리가 민족문학, 통일문학, 한일문학을 위해서 회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회원을 많이 모셨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그 사무국장이
더 세분화돼서 역할이 더 전문화되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원에 대한 모집도 저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원을 우리가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시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단체 카톡방에 있는 분들은 의사소통이 좀 잘 되는데, 단체 카톡방에 없는 분들은 뭔가 이 정보에 대해서 교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윤숙 회장님이 지금 이것을 맡고 계시는데, 그 오프라인 쪽에 한 번 더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역할을 좀 분담해서 오프라인을 전담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곧 11월 달에 농문학상 폐지의 세미나를 갖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항일문학으로 강의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거기 세미나 연구팀에 6분인가 있는데, 제가 우리 이경숙 회장님께서 열심히,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5회가 됐으니 외부 필자들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민족문화연구 회원이 200여 분이 있으니 자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립시다.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논문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회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우리 생산문을 내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께서 이런 세미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더 자주 이렇게 이런 모임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춘에 관해서 처음 7.1문학상 이대로 둘 것인가, 그것 이후에 계속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를 해서 민족문학 연구회의 어떤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문학상 폐지를 위한 세미나 더 관심을 갖도록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해고, 그동안 김윤환 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거 다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담당하신 분도 바뀌어서 아까 이순 선생님 나와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해고의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도 많이 주시고, 그 활동 내용 같은 이 정보도 많이 주시고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문학 사상에 대해서 고광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반년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개간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지금 부딪혀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반년간지로 하면서 회원이 늘고 또 글 쓰실 필요가 많아지고 하면 반년간지로 우리가 한번 더 확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10년째 제가 사업보고로 말씀드렸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기림 시집을 3번째 오늘 올해 꼭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을 나름대로 알차게 냈는데 3권을 지금 못 냈어요. 못 내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서 또 이 말씀도 우리 권회장 회장님과 가서 상의를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도 뭐 이런저런 재정 형편이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1권, 2권 낼 때는 다 원고로도 책정되고 해서 했어요. 3권 때 이제 이 3번째 시집에서 이 원고료 문제라든가 제작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열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1권, 2권 이어서 가능하면 올해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면 1권과 2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매 분기마다 회원들께서 신간 책을 내시면 우리가 출판기념회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재미있게 했는데 그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중지됐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뭔가 극복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한 2년 남짓게 중단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또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최대한 이 출판 기념회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10년 사업 때 소개한 것 중에서 참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업 중에 가칭 민족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회장님들하고 또 몇 분 모여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금 문제도 있고 민족문학상 운영에 대한 그 기준도 있고 좀 더 이거는 올해는 당장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 문학상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문학상이 나올 때마다 뭔가 불평, 불만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문학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까 이만영 선생님께서 뭔가 화끈하게 한국 문학의 지형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민족문학상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문학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문단의 지형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한 번 일회성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금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투명하면서도 공식력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미나 이런 분야인데요. 이제 그 출판 기념회는 이제 일회성이지만 우리가 우리들이 이제 민족문학 연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회를 좀 더 상시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매달 한 번이라도 소논문이라도 발표하고 뭐 5명이 모이면 어떻고 뭐 10명이 모이면 어때요? 자기 관심 있는 주제를 발표하고 듣고 이런 스터디 그룹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호응이 있으면 뭐 다음 달부터라도 하면 좋겠다. 그 충분히 좀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세미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문학 연구회 어떤 연구회 소그룹 연구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러한 친일, 항일, 통일, 재동포문학의 본질을 조금씩 우리가 연구에 관한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비원 요 정도 말씀드렸고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 이제 그동안 홈페이지 담당 회장님 계셨는데 활성화 안 됐는데 이제 강태선 선생님 해주신다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권혜상 선배님 혹시 그렇지. 네. 그러면 저의 그 사업 계획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소개는 좀 했는데 정확하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 제가 한국 작가회의 이사회 가면요 지방에서 오는 분이 우리가 훨씬 많이 와요. 예, 물론 뭐 줌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아까 정식으로 이렇게 잘 임윤 선생님 잠깐 일어서시죠. 임윤 시인은 울산에서 오셨는데요. 울산 작가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참 귀하게 올라오셨습니다. 임윤 시인입니다. 박수로 발언은 나중에 또 하시고 우리 또 윤재훈 선생님 잠깐 윤재훈 시인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우리 고각 선생님 잠깐 해주시죠. 우리 민족문학 사상 편집위원 시 쓰고 평론하시는 고광식 선생님. 그다음 양혜인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실제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회복 편집위원으로 맹활약하시는 양혜연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윤중목 선생은 다 아실 거고 저기 윤중목가 아시죠? 저기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회복 오랫동안 편집위원장 맡으시면서 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참 섭섭한 우리 김용환 선생님 잠깐 일어서서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뭐 발언? 사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윤일군 선생님. 윤일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 소개된 것 같고요. 우리 윤용 소장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윤중목 시집은 좀 이따가 이렇게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문창길 시인이 고향 작가, 한국 작가의 고향 지회장 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많이 모르니까 대신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모든 행사는 다 끝났어요. 민족문학연구회 창립 5주년 행사를 좀 뜻깊은 자리에서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식당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임원영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민 속에서 우리의 이 민족문학 연구회도 알리고 또 우리의 작품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또 바쁜 일정을 기로하시고 와주신 선생님들께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이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이거 각이 틀려 이게. 우리가 빨리 제안을 아니 잠깐만 남자들은 이거 여성들 최대한 옆에 서면 안 돼. 옆에 서면 안 돼. 여기 잘려 저기 좀 들어가야 돼. 그쪽 뒤로 아니요 옆에 가면 안 돼. 뒤로 가든지 아예 앞으로 가든 앞으로 오든 뒤로 가야지. 이게 잘려가 안 돼. 좁아가고.
아니 여기 그러니까 홍 선생님 일로 오세요. 아니 여기 안 아니 안 거야. 이것도 좀 잘리는데. 이렇게. 오. 가봐요. 다 나왔어? 가봐요. 아, 찍어요. 한 명은 나. 한 번 더, 한 번. 찍었어요? 봉선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왔어. 조금밖에 안 나왔어. 조금밖에. 손톱밖에. 요구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예. 예, 됐어. 아, 됐어. 어디든 찍고.